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2주의 뉴스 이제 본격적으로 애니토크에 조준이 항상 밀고 있지만 점점 내려갈 청취자 수는 내려간다. 다운 청취자 수 이즈 다운. 조아준의 조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조준은 사실 6월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호국보훈의 달이잖아요. 설마 그거 준비했겠어? 가족의 달이라고 짱구름 만료를 준비를 했고 저희가 호국보훈의 달인데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6월이고 호국보훈의 달이지만 그렇다고 애니메이션이 아닌 뭐 핑클도 아는 국군의 주전 뭐 이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제 호국보훈의 달이니까 한 70년대 이제 막 그때 당시에 그런 거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뭐 또리 장군 뭐 이런 거 할 수 없죠. 그런 걸 했다가는 저희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회식을 하면서 저희들끼리 이번 조준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얘기를 하다가 골라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번 조아준의 조준 이번 작품은 우주전함 야마토 2199입니다. 예, 우주전함 야마토 2199. 사실 저도 로봇물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2010년대 애니메이션을 잘 볼 시간이 없었어요. 뭐 왜요? 뭐 아무래도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또 한창 공부하던 때였으니까. 공부. 그렇죠. 고시생들에게 유일한 낙이지만 그래도 덕질은 해선 안 되는 게 있죠. 그것이 바로 애니메이션이고 만화입니다. 예. 아하, 그런 게 있었군요. 예, 근데 뭐 야마토는 2012년에 나왔으니까 이거. 그렇죠. 사실 야마토가 리메이크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네. 대한민국 사람들은 많은 불안을 했죠. 사실 왜냐면 이게 일본의 사실 이거는 후에 마지막에 제가 얘기할 부분이기도 하고 네. 이거는 조씨랑 확실히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네. 일단은 일본에서 나온 전쟁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렇죠. 하지만은 애니메이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제1차 아니메 붐에 당당히 들어가는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도 방영을 했었고요. 왜 나는 기억이 안 날까요? 옛날이니까. 너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조사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조아준의 조준은 조씨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방송이죠, 사실. 저도 보고는 왔는데, 네. 재밌죠? 이게 뭐 재미없다라고 하는 건 좀 거짓말 같고 확실히 뭐 그냥 개인적인 감상평만 시작으로 하자고 하면은 네. 우주전함 야마토 2199가 굉장히 스텝들도 그렇고 일단 작화라던가 전체적인 그렇죠. 면에서 힘을 많이 썼다. 스텝들이 진짜 네. 공을 많이 들였다. 확실히 1세대 아니메를 리스펙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확실히 보여서 좋았어요. 그 색감이 그쵸. 색감도 일단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우주 특유의 그런 분위기를 잘 살리기도 했고 거기다가 이게 TV판이 아니라 OVA 형식으로 제작을 했었거든요. 아 이거 OVA였나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상영을 하고 그다음 OVA 형식인데 극장으로 상영했었어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에서 7장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나중에 TV판으로 방영을 한 거고요. 그래서 퀄리티가 상당히 안정적이죠. 예. 실제로 뭐 우리가 흔히 이제 그들이 항상 비평하는 작화 붕괴라는 거를 야마토에서는 거의 토미노 화백의 그런 작품급으로 보기가 힘들었죠. 그렇죠. 거의 뭐 퍼스트 같은 느낌이니까요. 야마토가. 예. 퍼스트라는 거는 이제 퍼스트 퍼스트 건담을 건담을 뜻이 말하는 거죠. 기동전사 건담 첫 번째 시리즈를 의미하는 거죠. 예. 조준이니까 일단 처음 우리 짱구를 했을 때는 네. 좀 간만에 심층적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막 캐릭터도 워낙 많았으니까 네. 일단 작품의 개요랑 시놉시스부터 얘기를 하죠. 그렇죠. 2199년 지구는 가미나스 제국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바다가 마르고 방사능이 퍼져서 푸른별 지구가 붉은별로 죽어나갑니다. 이에 살아남은 인류는 지하 도시에서 들어가서 농성을 준비하며 가미나스 함대와 최후의 결전을 벌이면서 점점 위기에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화성에서 이스칸다르 별에서 온 외계인 사샤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샤가 가지고 온 데이터가 이제 그 사샤의 언니이자 이스칸다르 왕녀의 스타샤의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고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이스칸다르까지 올 수 있으면은 지구의 환경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코스모 리버스 시스템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 메시지 안에 들어있던 외계 기술인 파동 엔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주잠 야마토를 만들게 됩니다. 원작에서는 그 야마토가 원래 그 침몰되었던 야마토를 개조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2199에서는
아예 새로 건조한 우주전함입니다. 그런 거 치고는 1화에서 처음 야마토를 이제 코다이가 발견했을 때는 그런 위장한 거죠, 위장. 아 그게 위장인 거였어요. 왜냐면 당시에 야마토의 잔해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야마토가 그냥 온전한 상태로 바닷속에 가라앉았을 거다라고 일본인들 생각했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환상해 보니까는 이 두동강에 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구에서 발견된 야마토는 그 옛날에는 그냥 원래 있던 야마토를 개조했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은 알고 보니까 이거는 위장한 거였어요. 리메이크하면서부터는 리메이크한 야마토의 잔재에서 나오면서 이제 새로 건조된 야마토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구가 황폐화된 게 과학문명은 아니고 가미라스와 싸우다가 이렇게 점점 안 좋게 된 거예요. 점점 열세에 몰려가지고. 아 표현을 제가 잘못했네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굉장히 네. 요약이 압축이 이상하게 잘못돼가지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역병을 헤쳐나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스칸데르에 가서 코스모 리버 시스템을 얻고 다시 지구로 돌아왔다가 끝이 되겠죠. 예, 뭐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네. 일단 원작이 있는 작품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조화준의 조준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사실 이 작품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이 작품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추천할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이 꼭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우주함 야마토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 대상의 애니메이션에서 성인 취향의 애니메이션으로 바뀔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그 전의 작품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데즈카보다 뭐 마징가도 예, 있었고 그런. 콤바트라브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리얼한 느낌, 즉 우리가 보고 있는 리얼 로봇 애니메이션이라던가 그런 진지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살린 애니메이션으로서는 이 야마토가 가장 큰 최초의 시발점이다 할 수 있죠. 실제로 흥행은 좋지 않았지만은 20만 명 정도 되는 마니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선라이즈가 건담을 만들었거든요. 고 연령층도 타겟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퍼스트 건담을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건담도 야마토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계속 공부하거나 관심 있거나 연구하고 싶은 분들은 봐야 됩니다. 이걸 야마토를.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살짝 옛날에 비해서 덕이 좀 빠져온 상태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국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조금 역사 조금 공부해보고 세계사 좀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없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것만 조심해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퀄리티 좋은 일본 애니메이션이니까 한번 볼 가치는 있다. 그렇죠. 라고 저는 평하고 싶어요. 네. 일단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봐야 된다는 의견도 동의를 하고. 근데 애니메이션을 진짜 나는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럼 꼭 봐야 돼요 이거. 한 번쯤 봐야 돼 이거. 그런 작품인데 사실 3대 이제 일단 1기 아니메 붐을 일으킨 작품이기도 하고. 그쵸. 그거의 리메이크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리스펙트가 들어있는 작품이고 하니까. 그렇죠. 원작을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2199를 한번 보는 게 좋고요. 뭐 그게 힘드시다 그러실 때는 저희 애니토크가 조화준의 조준이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조화준의 조준 야마토 2199 같은 경우에는 리메이크이기 때문에 힘을 많이 정성과 공이 많이 들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스태프 진을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조씨가 한번 얘기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총감독 이즈부치 유타카, 패트레이버라던가 건담 0080, 포켓 속의 전쟁에서 메카닉 디자인으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감독으로서는 라제폰을 맡기도 했었고요. 캐릭터 디자인 유키 노부테루,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이 뭐 유명한데 이게 로도스 전기 아시죠? 그 OVA 버전. 예. 그쪽에서 캐릭터 디자인도 하셨었고. 이거 로도스 도전기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일본 판타지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근데 거기서 애니메이션 버전의 그 캐릭터를 또 그리신 분이시죠. 그래서 디트리트는 상당히 이쁘죠 그때. 그렇죠. 거의 이제 디트리트의 그러니까 엘프의 일본형 엘프. 아니요. 디자인은 이즈부치 유타카가 했는데 네. 그걸 OVA에서 이쁘게 그린 거는 이 유키 노부테루입니다. 그러니까 로도스 전기가 그런 작품이라고. 아,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히트가이 제이 뭐 그런 것도 했었고요. 마겐키도 있었고, 마켄키도 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캐릭터가 섹시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죠. 뭐
사실 저도 작품 보면서 느낀 게 남자 캐릭터들도 잘 그려놨고 사실 이성인들의 디자인이 그 원작에 비해서 확실히 좀 미형화되어 있는 부분도 확실히 존재하고요. 그쵸. 무엇보다 일단 여성 캐릭터들의 섹슈얼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돼 있어서 그렇죠. 사실 우주에서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막 훌렁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제 팔에서 좀 활동하기 편한 디자인 해놓고 좀 왜 네. 여성들은 그렇게 타이트한 복장 입혀놨나 그런 프로 불편러들의 얘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근데 원작에서도 그렇게 타이트했어요, 여성 그렇죠. 분들은. 모리유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오프닝 그림 콘티로는 안노 히데야키라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죠. 네, 안노디아키. 유명하죠. 안노 히데야키는. 안노의 그 자기 작품에는 꼭그 야마토를 꼭 패러디한 걸 꼭 넣었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라고 하면 역시 나디아를 들어야겠죠. 나디아의 네, 그렇죠. 노틸러스 나오는 것부터 해서 하여간 이것저것 패러디할 때 꼭 이렇게 야마토를 넣은 것처럼 야마토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 안노가 그 그림 콘티를 했다는 것도 그만큼 현역 애니메이터 입장에서는 안노가 그만큼 영향이 있다는 거겠죠. 그만큼 있고 그만큼 야마토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겠죠. 뭐 실제로 안노 히데야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함 디자인 쪽으로는 유명한 분이니까 네. 실제로 지브리에서 그 반딧불의 때 안노 히데야키가 스텝으로 참여했다가 미야자키 영감이 이제 전함 디자인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맡겨놨더니 완전 그런 디테일한 전함을 갖고 와가지고 미야자키 이렇게 하면 애니메이션 못한다고 일가를 했다라는. 뭐 가만 보면 이 미야자키 하야오랑 안노 히데야키랑은 그렇게 막 서로 그렇게 막 사이가 안 좋아 보이면서도 그 바람 불다 해서 안노 히데야키를 성으로 쓰고 하는 거 보면 이 영감님의 진위를 모르겠다. 그러네요. 네. 그러고 뭐 더 스태프에서 뭐 더 하실 말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정도? 일단 주목받는 거는 네, 뭐 일단 음악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그 유명하시죠? 사사키 이사오. 그렇죠. 미즈키 이치로 저번에 얘기했던 그 젠 프로젝트에서 때 얘기했던 미즈키 이치로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일단 양대 산맥 사사키 이사오 씨입니다. 사사키 이사오 씨 그랜다이저를 이분이 하셨던가요? 사사키 이사오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일기는 뭐 그러니까 원작에서 쓰였던 그 오프닝을 다시 한번 리마스터를 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맞아요. 들어보면은 70년대 그런 70년대 사운드는 아니니까 좀 70년대는 좀 템포가 빠르더라고요. 들어봤는데. 그렇죠. 그리고 2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텔레비전판 얘기죠. 2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버월드라는 밴드가 파이트 폴 리버티라는 곡으로 이제 오프닝을 했고요. 아마 이게 그 건담 더불어도 노래 부르지 않았던가요? 아마 뭐 애니송 이것저것 많이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애니메이션을 잘 안 보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고요. 더블로 쪽은 많이 불렀네요. 가만히 보니까. 네네네. 그리고 엔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아티스트의 손을 거쳤는데 네. 이런 아티스트들이 참여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유키 아이라, 뭐 미사토 아키, 뭐 순으로 해서 3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사키 이사오 씨가 엔딩을 부르셨고요. 진원비 스카프는 실제로 극중에 노래 나와요. 예, 저도 그 라디오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렇죠. 마지막에 출정식이라고 하죠. 그 예, 지구 예. 태양계를 떠나기 바로 직전에 그때 거기 한번 나오고 그리고 뭐 코키아 씨 그리고 뭐 카게야마 히로노부 그리고 뭐 젠 프로젝트 일전에 얘기했던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이제 미즈키 나나 씨가 엔딩을 맡고 그렇죠. 미즈키 나나 씨가 확실히 가수로서도 완전히 인정을 받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그렇군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성우 연기 잘하긴 하시는데 네. 확실히 대중적으로서 이제 가수로서 인지도가 확실히 높아지고 그런 그렇죠. 것으로 봅니다. 뭐 그렇게 되고요. 뭐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캐릭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끊고 한번 갈까요? 야마토 승무원들부터 쭉 가볼까요? 주인공부터 할 거야 아니면 함장님부터 할 거야? 주인공부터 하죠. 사실 뭐 주인공. 근데 사실 야마토라 같은 경우에는 메인 주인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야마토의 모든 승무원들이 주인공이죠. 사실 그 내용 전체적인 걸 봤을 때. 근데 실제적으로 주인공은 고다이 스스무죠. 가장 드러나는 거는 그렇긴 한데 사실 근데 원작에서도 코다이가 주인공이었으니까요. 뭐 그렇긴 하죠. 뭐 그러니까 네. 사실 야마토 2199를 보면서 꽤나 많은 캐릭터가 많이 나왔고. 그렇죠. 사실 오키타 함장도 그렇고 그냥 캐릭터들의 그런 사람 면면의 그런 게 되게 사실 좀 그런 미드 보는 느낌이 났어요. 미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캐릭터들에서 캐릭터들의 그런
면면을 보여주고 그런 네. 식으로 스토리를 흘러가고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본 것도 있거든요. 캐릭터들이 이런 행동 파는 부분이나 그런 성격의 변화 배틀스타 갤럭티카라고 아세요? 미드 중에?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는. 그것도 이제 우주전 나오는 건데 예. 그 원래는 그쪽은 이제 반대로 자기네 살고 있던 인류가 지구를 벗어나서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데 그 행성이 침략을 받고 탈출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들이 원래 살고 있던 지구로 귀환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막 그 뭐 정치 얘기도 나오고 막 그렇게 있어요.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것도 상당히 이 야마토를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배틀스타 갤럭티카. 그렇게 따지면 스타트랙도 봐야죠, 사실. 아니 느낌은 비슷해. 아. 이거랑 요거랑 비슷해요. 야마토랑. 스타트랙은 뭐 우주 활극. 활극물이라면은 그거는 좀 약간 반대로 지구로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이니까는. 예, 그럼 야마토 승무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승무원을 쭉 가서 이제 주요한 에피소드라던가 그런 이야기를 쭉 그쵸. 해보는 걸로. 일단은 가장 중요한 전술장 코다이 스스무를 얘기해야겠죠. 네. 고다이 수수무 뭐 원작에서도 뭐 메인 캐릭터 중에 한 명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전투반장도 했었고 전투기 파일럿도 했었고 또 파동포 포수도 했었고 꽤나 엄친합니다. 실제로도 엄친하고요. 뭐 엄친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은 캐릭터를 많이 만들거나 그런 거를 분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한쪽에다 몰빵한 느낌도 있죠, 사실. 그 시절이나. 그 시절에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리메이크했던 2199에는 그 캐릭터들이 좀 능력을 좀 분할해가지고 캐릭터를 더 추가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코다이 수수무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주인공이죠, 뭐. 네, 1화 때도 이제 1화 때는 이제 전투기 파일럿이 돼가지고 화성에 가서 이제 그 사샤의 그 시체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를 얻어온 거죠. 그 집으로. 거의 중요한 역할은 다 했죠, 사실. 실질적으로 했고 또 플래그 마스터입니다. 예, 모든 역캐들과 썸이 하나씩은 존재는 했죠. 예, 근데 온리 모리유키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한 원래는 그 옛날 버전에서 상당히 좀 다혈질이었는데 여기서는 약간 좀 둥글둥글하게 변하더라고요, 캐릭터가. 확실하게 쑥맥이죠, 사실. 그러니까 여성에 있어서는. 쑥맥 같은 캐릭터죠. 그리고 또 그래서 좀 개성이 좀 죽은 걸 수도 있어요. 옛날 애니메이션을 좀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오키타 함장하고 사이가 나빴었는데 뭐 그냥 무난하게 잘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70년대 보면은 그런 그러니까 어른에게 반발하는 캐릭터들이 좀 있었죠. 아, 왜냐면 그 형 때문에 형이 죽은 게 오키타 함장이라 생각해가지고 네. 사이가 나빴거든요. 근데 오키타 함장은 그래도 걔를 좀 잘 다일러주고 그랬었고 오키타 함장은 침착한데 또 코다이 스스무는 좀 다혈질이어가지고 그 성격 차이 때문에 반발하고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2199 같은 경우에는 좀 유해졌다고 해야 되나? 유해졌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역할들 많이 했죠. 좀 캐릭터가 좀 죽은 거에 비해서 활약은 많이 하죠. 많이 싸우기도 했고 또 필살기인 파동포를 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이 모습은 나중에 뭐 이건 사족일 수도 있는데 그 슈퍼로봇 대전 오리지널 제너레이션 보면은 타치야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예. 그 캐릭터도 그 필살기를 쓸 때 그 자기가 트리거를 쓰거든요. 그게 아마 이 코다이 스스무를 패러디한 게 아닌가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좀 여담이기도 한데 그 네. 하가네 같은 경우가 정확히 이제 그 야마토의 오마주죠. 사실 그걸 패러디라고 하기도 하고 오마주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 그거의 경계를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표절일 수도 있고. 표절은 아니죠, 사실. 모리유키를 설명해야겠죠. 아, 뭐 코다이 스스무는 여기까지 할까요? 뭐 사실 뭐 작품을 볼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계속 쭉쭉 얘기해야죠. 뭐 예, 워낙 캐릭터 많아서. 그렇죠. 뭐 굵직굵직한 캐릭터들만 얘기하는 걸로 해요. 뭐 어차피 뭐. 그렇죠. 모리유키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원작에서부터 존재했던 그렇죠. 거의 뭐 모든 옛날 세대 아니메 팬들 입장에서는 메텔 버금가는 인기를 구사했던 캐릭터죠. 뭐 실제로 이 작품의 캐릭터 디자인이 제가 알기로는 마츠모토 레이지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원작이 그렇죠. 네. 그래서 쿠와시마 호코 성우는 그래서 쿠와시마 호코 드립이 나올 뻔했네요. 이게. 네, 그렇죠. 뭐 알 사람은 아는데 그 쿠와시마 호코라는 분이 맡은 캐릭터들이 대체적으로 다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리유키도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궁금하시면 꼭 보도록 하시고요. 네. 캐릭터에 대한 그냥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스칸다린과 비슷하다. 그래서 굉장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근데 엄청 이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디자인을 잘했죠. 신경을 많이 썼다. 원래 원작도 이뻐요. 예. 원작 캐릭터도 되게 이쁘게 나왔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한번 길거리를 걸어다니시면 한번 우연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젠.
우연찮게 막 전형적인 마츠모토의 이제 금발 미녀입니다, 진짜. 원작은. 그리고 리메이크 버전에서 충분히 버금가는 미녀기로 하죠. 원래는 상당히 좀 원작에서는 상당히 이것저것 많이 했었거든요. 뭐 간호사부터 해가지고 뭐 오퍼레이터 뭐 웬만한 건 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오퍼레이터로 확실하게 축소가 됐거든요. 파일럿 비슷하게도 겸했었고. 확실히 모리유키 캐릭터를 분배를 시킨 게 확실히 잘한 선택이라고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야마토 2199 그러니까 2199가 잘 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캐릭터 분배 그러니까 캐릭터가 많아져서 되게 좀 어중이 떠중이 된 캐릭터들도 존재한다고는 하는데 네. 그래도 캐릭터 하나에 몰빵하는 것보다 그래도 그렇죠. 전함이고 일단 여기에 탑승해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를 표현하기에는 캐릭터를 많이 설정해 주는 게 좋다. 맞아요. 실제로 작품 보고 있으면은 꽤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사망한 그 배원들을 이제 우주로 떠나 보내는 그런 네네네. 씬도 있었고 단체로 이제 이스칸다를 떠날 때 격리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옛날에 야마토에서 모리유키 빼고는 역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겠죠. 못했겠죠. 예. 못했겠죠. 지금 확실히 그런 상업적이라던가 확실히 그런 게 많이 발달돼 있기도 하고 이제 아마도요. 애니메이터가 시대가 흘렀고 그렇죠. 그렇고 뭐 이 캐릭터가 뭐 그러니까 사샤랑 비슷하다 그런 것 때문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꽤나 많다. 그렇죠. 정도가 이제 모리유키에 대한 캐릭터 설명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피규어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관련 야마토 골즈 컬렉션이라고 나왔던 피규어 시리즈가 있는데 모리유키만 상당히 독보적으로 많은 바리에이션이 나왔죠. 수영복 버전, 이스칸다르 공주 버전, 파일럿 슈트 버전, 뭐 그냥 유니폼 버전 골고루 엄청 많이 나왔었죠. 뭐 그만큼 일기 아니메 붐의 캐릭터기도 그렇죠. 하고요. 가장 메인 메텔과 더 메텔 우리나라에서는 메텔이었지만 그렇죠. 근데 메타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 이미지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나다시로로 가겠습니다. 사나다시로가 이제 부함장이시거든요. 부함장. 예. 부함장이자 과학자죠. 코다이 스스무 형의 코다이 마모리의 친구기도 합니다. 이쯤까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부터 얘기한 거랑 접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캐릭터는 거의 먼치킨에 다름없었습니다. TV 원작에서는 그렇다고 하고요. 네, 뭐 근데 그 역할을 또 니미 카오루랑 좀 분배가 돼가지고 옛날 같지는 않은데 상당히 카리스마 있는 캐릭터로 변했죠. 거기다가 애니메이션 보다 보면은 엔지니어들이 만인을 대비해서 뭔가 이것저것 장치를 해둬가지고 주인공이 그걸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뭐 그런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예. 그런 클리셰를 정착시킨 게 바로 이 캐릭터입니다. 아 일기 아니메 붐 시절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요, 로봇 애니메이션 보다 보면 있잖아요. 뭐 엔지니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내가 이런 걸 준비했어 해가지고 이걸 사용해 하면은 이제 그걸로 이제 주인공의 로봇가 이 장치를 써서 악당을 물리치고 뭐 그런 클리셰가 있잖아요. 이걸 정착시킨 최초의 인물이 사나다시로입니다. 뭐 그렇죠.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 조짐을 느꼈지. 하지만 행정관은 내 말 들어주지 않았어. 뭐 이런 드립이 있듯이요. 뭐 사나다시로에 관한 캐릭터 설명은 뭐 이 정도만 하죠. 예. 이런 부함장이고 그럼 시마다 스캔은 뭐 코다이 스스무의 절친이자 야마토를 실제로 조종한 조종사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다른 캐릭터들에게 이런 회유 비슷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당신이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그런 회유를 당하면서 이렇게 하는 에피소드 있었는데 그렇죠. 뭐 그 에피소드는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가미라스인에 관해서 한번 친구인 코다이 수수무를 한번 티격태격했다가 일련의 뭐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시 어찌됐건 친구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계속 코다이 수수무랑 다시 친해지는 에피소드도 있고 그렇죠. 거의 뭐 야마토에 나오면은 그 멤버 중에 뭐 코다이랑 모리유키, 시마다이스케 뭐 이 세 사람은 뭐 실사 영화에서도 계속 나왔었고 유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애널라이저라는 로봇도 있었고요. 로봇도 있었죠. 그리고 또 카토사부로 혹시 아세요? 블랙타이거 파일럿 아 그 남잔데 예, 좀 빡빡머리 저 오빠. 나중에 저기 간호 그냥 예, 원작에서는 안 나오는 캐릭터였는데 이제 그 원작에서도 나오나요? 카토는 나오죠. 아니 카토 말고 그 결혼하는 사람. 안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모리유키가 이제 간호 그런 것까지 하다가 2199에서 그 간호사 포지션을 이제 그 하라다 마코토가 대신하죠. 예, 그 캐릭터랑 썸이 생기고 뭐 그럼 전혀 생각하지 하라다가 엄청 좋아했어요 카토를. 아 그랬어요? 실제로 극 중에서.
그래서 하다가 이제 서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함내에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벌써 애도 있었던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는 함내에서 그거 했던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간 사실 진짜. 그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네. 그 전함이고 이게 좀 너무 성인적인 얘기긴 한데 그게 네. 이게 사실 좀 원양어선이나 그런 거 갈 때도 근데 야마토가 상당히 크잖아. 큰 거는 큰데 그러니까 응. 내가 말하고 싶은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게 작품이 성인지향이 됐었으면은 그런 욕구의 해소와 그런 거에 관해서도 한번 짤막하게 에피소드가 한번 나왔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건 얇은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해줄 테니까 뭐 그다지 뭐. 카토 사부로가 원래 있던 캐릭터였고 원래 있던 캐릭터예요. 카토 사부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야마모토 아키라. 네. 원래 야마모토 아키라가 남자인데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트랜스 그러니까 그게 이 용어가 있었는데 트랜스 됐다고 하던가요? 그걸? TS화라고 하는데 예. 원래는 원작에서는 남캐였다가 이게 야마토 2199 와서 이제 역해가 좀 부족하니까 뭐 역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이제 그 싸우는 여성 캐릭터 그러니까 투이 그렇죠. 투이 속성이 필요하게 했었죠. 실제로 그 2010년도에 나왔던 야마토 실사판 같은 경우에는 모리유키가 파일럿도 겸해가지고 상당히 투이 속성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성격을 이제 야마모토 아키라가 대신한 건데 성우는 다나카리이고요. 이에도 상당히 그 코다이 스스무랑 상당히 썸이 있었습니다. 뭐 TS가 되면서 그런 게 생겼죠. 근데 이게 상당히 놀라운 게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배틀스타 갤럭티카에서도 스타벅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스타벅스요? 아니 스타벅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스타벅이라는 그 파일럿인데 갤럭티카도 리메이크가 됐었어요. 옛날 드라마가 있고 리메이크가 되는 건데 이 리메이크 했을 때 이 스타벅이라는 캐릭터도 그 원래 그쪽에 있는 남자 주인공하고 친구였는데 리메이크가 되면서 역캐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인공과 또 약간 썸이 됐다가 안 됐다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영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파일럿이 원래는 이제 파일럿이 아니고 보급병이었다가 이제 이 파일럿으로 전과되거든요. 코다이 그렇죠, 덕분에. 예. 그래서 코다이한테 좋아하게 되고 또 나중에 이제 가미라스의 그 멜다디츠 소이랑 이렇게 캣파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친해지게 되죠. 그렇죠. 이 작품이 최근에 나왔다면 아마 마지막 플래그는 아마 그런 싸우면서 정드는 그런 쪽으로 이제 실제로 사이좋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 좋다라는 게 우리가 그 이제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LGBT와 그런 성평등의 세상 그런 뭐 그렇고요. 뭐 일단 네. 대표적인 야마토 승무원 이제 그래요? 메인 승무원 마지막 하면은 역시 이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사토 선생님이요? 아니면 오키타 주조 얘기를 해야 사도 선생님 얘기하죠. 사도 선생님이 그 야마토의 그 군의관입니다. 군의관. 우리 그 술 좋아하는 아저씨. 그 술 좋아하는 씨. 왜냐면은 그 거의 군의관 중에 술을 달고 다니는 그런 캐릭터의 원조가 이 사도 선생님이기 때문에 실제로 되게 오키타 함장을 많이 챙기고 많이 챙겼죠. 원래 또 수의사 겸 의사 자격증 있는 의사라서 하긴 그 옛날에, 야마토에 네. 타기 전에 그래서 같이 데리고 다니는 그 동물을 고양이를 못 데려갔다. 옛날엔 두고 갔는데 리메이크 되면서 두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시리즈 보니까는 사도 선생님이 야마토에 내려서 그러니까 동물병원을 하고 끄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솔직히 이게 술을 먹긴 하는데 그래서 실사판에서는 이분이 TS화가 됩니다.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줌마가 돼요. 술 좋아하는 아줌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도 역해가 부족하다 보니까는 며칠 또 TS화 시키더라고. 정말 이래서 야마토의 역해가 필요한 겁니다. 잘했어요. 뭐 실제로 뭐 실사화되는 작품들 보면은 뭐 주요한 부분에서 캐릭터들을 여성화 시키는 경우들이 좀 있긴 있죠. 사실 카이지 실사화도 그렇거든요. 예, 그렇죠. 왜냐면은 너무 역해가 없으면은 또 좀 재미가 없거든요. 이게. 그렇죠. 또 보는 사람들도 적고 왜냐면 남자들만 나오다 보면 누가 보겠어요. 여자들 빼고는 소수의 여자들 빼고는 이 야마토를 볼 사람들이 시청자를 생각을 해봐. 타입을 고려해봐. 하긴.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분은 뭐 거의 그래서 마지막에 오키타 함장님의 그 원작에서 그러니까 리메이크 이전의 원작에서 오키타 함장님 마지막에 돌아가셨을 때 딱 이렇게 딱 경례를 하고 그게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명장면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리메이크판에서 모리유키를 보면서 이제 살아난 모리유키를 보면서 경례를 했던가. 아니야. 그때 아니 맞죠. 그게 마지막 한데 그 모리유키랑 코다이 수수무랑 같이 이제 있으니까 되게 이 아저씨가 감동을 해가지고. 아니야. 그때 오키타 함장 죽을 때도 이렇게 했었어. 원작에서도 그러니까 리메이크작에서도 경례했었잖아.
원작에서만 그랬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아무튼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이제 원래부터 있던 캐릭터 중에 또 대표적인 캐릭터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오키타주 함장님. 네, 함장님 모든 전함물 함장의 그 뭐라고 설명할까요? 모든 함장류 원조? 캐릭터들의 원조시고 원조시고 또 함장- 슈노데 오지에서 다이테치 함장님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기도 하죠. 모든 함장류 캐릭터의 그 기반을 만든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아니면 뭐 총사령관 이미지도 있고요. 원작에 비교해서 많이 좀 그러니까 눈을 보이는 장면이 많아져서 옛날보다 맞아요. 좀 순해졌다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죠. 하긴 옛날 그림자 창에 그 모자 창에 그림자에 가려져가지고 잘 보였는데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교관 느낌이었다라면은 요새 이제는 좀 다정한 소령님 뭐 그런 산타 3스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쓰리스타. 3스타? 다정한 3스타 무섭다. 다정한 3스타니까. 산 이등병이 같이 밥 먹을 때 얼마나 긴장되겠어. 들들들 하면서. 고다이군. 나는 저기 있는 운석산이 좀 치우면 좋지 않겠는가 보기에. 그럼 이제 코다이가 이제 다 불러가지고 야 빨리 하는 거 뭐해? 차라리 빨리 파괴하신다. 해가지고 파동포 써도 되겠습니까? 이러고. 하긴 그런 그러니까 좀 설명은 그렇게 하긴 했는데 네. 뭐 그런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코다이한테는 또 아버지 같은 면모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좀 엄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멘토링을 많이 하죠 사실 실제로 보면. 그렇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사실 그 코다이 수수무가 맡아야 됐던 역할을 어찌 보면 그 형인 코다이 마모루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다이 맘보가 했어야 했던 걸 이제 코다이 스스무가 한 거죠. 그렇죠. 뭐 사실 스스무가 그러면서 성장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원작에서는 저희가 2199에서는 이제 함장복을 입고 막 그렇게 그냥 장면까지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안 나왔고 사실. 안 나왔어요. 왜냐면은 코다이가 상당히 다혈질도 아니고 성격이 네. 둥글둥글해져가지고 그냥 좋게 가더라고요. 오히려 다혈질은 그 시마가 이어받아가지고 좀 열폭하고 막 그런 성격이 그렇죠. 있었죠. 뭐 가밀라스에 관한 거. 네, 또 아버지랑든가 뭐 그런 갈등도 있었고요. 오키타 함장은 되게 좀 그러면서 좀 외로운 부분도 좀 있고, 그러니까 함장이 그쵸. 이제 선을 돌다가 이제 막 승무원들이 보면은 다 격식 차리고 자기는 좀 더 막 사람다운 대화를 원했던 그런 것도 보이고 가끔 결국에는 이제 그 동년배 이제 나이 어울리는 분들이랑 이제 사도 선생님이랑 예. 그죠. 출정식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뭐 한잔 하고 네 맞아요. 그런 캐릭터였죠. 그렇죠. 마지막에 또 상당히 돌아가실 때 장면은 상당히 또 명장면 중에 하나고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원작에도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장면은 역시 파동포 쏠 때라던가 전략 지휘할 때 그럴 그렇죠.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일단 야마토호 승무원들의 기존부터 있던 캐릭터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야마토 2199의 네. 원작부터 존재했었던 캐릭터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 그러니까 이번 조준도 굉장히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조금씩 끊어서 갈게요. 이번 네네네.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아마 야마토에 대한 얘기는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저희가 아마 7월까지 할 것 같은데 이거.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네. 뭐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일주일에 2번 올라가는 만행을 저지를 수 있어요. 제가 2주의 뉴스 없이 진짜. 네, 그렇죠. 일단 이번 애니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기획 및 제작 진행의 준이었고요. 그리고 보조 진행 조, 그리고 음악 제작의 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